있네. 오늘은 제 고향 전주의 수많은 맛집들 중 전주에서 가장 유명했던 레전드 고깃집을 리뷰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전주에서 가장 유명했던 레전드 고깃집, 이는 그냥 적당히 인기 있고 유명했던 맛집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며 절대 오버하거나 과장된 수식어도 아닌 정말 말 그대로 전주에서 가장 유명했던 고깃집으로 전주 현지인분들이나 전주 출신의 분들, 특히나 90년대 후반부터 2010년쯤 정도까지 전주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오늘 식당의 이름을 듣는 순간 아마도 소름이 돋지 않으실까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25년을 이어온 엄청난 가성비 맛집으로, 특히나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학생들에게 최고의 핫플레이스였던 레전드이자 전주 현지인이라면 절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현지인 맛집 전주 객사에 위치한 돼지박사를 리뷰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 유튜브에서 이 돼지박사가 소개되는 모습을 보고 뭔가 모를 이상한 기분을 느끼실 분들 분명 적지 않게 계실 거라 생각이 되며, 저 역시도 제가 유튜버가 돼서 이 레전드 돼지박사를 리뷰하는 날이 오리라고는 생각도 안 해봤고 기분이 상당히 이상한데요. 그 정도로 오늘 돼지박사가 굉장히 유명했던 추억의 맛집이어서기도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특히나 더더욱 기분이 이상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오늘 돼지박사는 현재 36살인 제가 초등학교 때 오픈을 해서 저는 중학교 때 처음 들어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가본 게 아니라 들어본 겁니다. 워낙 유명해서 학교에서 애들이 얘기하는 걸 주워 들은 거겠죠. 그렇게 고등학생도 아닌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돼지박사가 한참 유명하고 잘 나갔던 시기, 전주의 학생들 중에서 돼지박사를 안 가본 학생들은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오늘 리뷰를 준비하면서 그래도 혹시나 해서 제가 알고 있는 전주의 제 또래 인맥들과 심지어 그 인맥들의 또 주변 또래 인맥들까지 가능한 대로 전부 다 부탁해서 물어봤는데, 역시나 오직 딱 한 명을 제외하고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오늘 돼지박사를 가보지 않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돼지박사가 전주에서 얼마나 위상이 높았는지 대충 느낌이 오실 텐데요. 그런데 오늘 돼지박사를 리뷰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특히나 더더욱 기분이 이상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 이유가 이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그 딱 한 명, 제가 알고 있는 전주 사람들을 전부 통틀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 돼지박사를 가보지 못한 그 딱 한 명, 접니다. 전주에서 태어나 초중고를 나왔지만 저는 매번 돼지박사 이름만 들어봤지 36살인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가기 싫다거나 관심 없어서 안 가본 거 아니고요. 가보지도 못했는데 하도 말을 많이 들어서 그 집의 메인 메뉴가 뭔지까지 아주 잘 알고 있었을 정도로 저도 친구들과 꼭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가본 겁니다. 왜? 저는 친구가 없었으니까. 오늘 돼지박사가 위치한 이곳 객사는 전주 시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가리키는 전주의 번화가로 전주의 학생들이 가장 많이 놀러 나오는 곳인데요. 저는 학창시절 돼지박사는커녕 이 객사에 나와 놀아본 적도 없으며 놀아보기는커녕 그 당시 저 같은 아싸는 이곳 객사에 나온다는 자체만으로도 놀림거리가 됐습니다. 혹시나 제가 과장하는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실제 있었던 일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한 번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책을 사러 혼자 여기 객사에 서점을 온 적이 있는데, 그때 같은 고등학교 무리들을 마주친 적이 있었거든요. 남자의 2명, 여자의 하나로 기억하는데, 그 개새끼들이, 아니 걔네들이 저를 보고 뭐라고 말했냐, 엄청난 비웃음과 함께 네가 여길 왜 오냐라고 말하더라고요. 네가 여길 왜 오냐. 심지어 다음날 학교를 가니까 어제 객사에서 최윤준 만났다고 지들끼리 웃고 떠들면서 저를 비웃었었는데, 저도 이게 지어낸 얘기였으면 좋겠지만 100% 싫어하고요. 저는 전주 시내 번화가에 나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놀림받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오늘 돼지박사를 가볼 기회가 있었을 리가 없죠. 그 후로는 19살 때부터 서울에 올라와 살게 되면서 가보지 못했고, 30살이 넘어 다시 전주에 내려온 이후로는 그냥 잊고 살아서 결론적으로 현재까지도 가보지 못한 겁니다. 나 근데 다시 생각해봐도 어이가 없네요. 네가 객사에 왜 오냐? 서점에 책 사러 갔었다 이 개새끼들아. 전주 객사의 돼지박사. 전주의 제 나이 또래라면 누구나 다 가봤을 레전드 맛집을 저는 36살 먹고 유튜버가 돼서 리뷰 영상으로 처음 가본다. 인생 참 재밌지 않습니까? 직접 가서 먹어봤습니다. 돼지박사의 메인 메뉴는 양념불고기로 180g 1인분으로 7,000원. 이 양념불고기로 시작해 비빔공기로 마무리하는 게 너무 유명해서 단 한 번도 안 가본 저도 알고 있는 그 시절 돼지박사의 정석이었는데요. 그런데 메인인 양념불고기뿐만 아니라 모든 메뉴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저렴하죠. 돼지박사가 한참 전성기 시절에는 이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바로 그러한 가격이 돼지박사가 당시 최고의 핫플레이스가 되었던 가장 큰 이유인데요. 하지만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오직 가격이 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건 불가능하겠죠. 최근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삼겹살 영상 말이 없다는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더라고요. 저는 우선 메인인 양념불고기 전에 옛날 냉삼 2인분을 주문해봤습니다. 기본 반찬은 이렇게 나오고요. 옛날 냉삼 역시 180g 1인분에 7,000원으로 양념불고기와 가격은 같았으며, 옛날 냉삼을 주문하니까 이렇게 김치가 같이 나왔는데요. 전주 돼지박사 냉동 삼겹살의 맛은
뭐 이제는 그냥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그냥 냉동 삼겹살 맛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 다 예상하고 계시는 바로 그 맛, 그냥 냉동 삼겹살 맛.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재 이 객사에는 비교적 최근에 생긴 꽤나 유명한 냉동 삼겹살 전문점이 하나 있거든요. 그곳은 180g에 13,000원으로 거의 2배 가격인데, 물론 그곳은 국내산이고 오늘 돼지박사는 호주산이지만 냉동 삼겹살이잖아요. 저는 별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뭐 호주산이라고 냄새가 난다거나 더 질기다거나 기름이 없다거나 그러한 단점은 전혀 없었고, 그냥 둘 다 육즙은 없지만 고소하고 얇은 맛에 먹는 말 그대로 냉동 삼겹살 맛으로 제가 평소에 냉삼이 먹고 싶을 때 앞에 말씀드린 그곳으로 갔어서 지금까지 총 4-5번 정도는 간 것 같은데, 오늘 돼지박살을 먹어보니까 왜 진작에 여기로 올 생각은 못했을까 후회가 될 정도로 별 차이가 없었는데요. 심지어 더더욱이나 오늘 돼지박사가 저 개인적으로 더 좋았던 이유는, 저는 냉삼 먹을 때 고기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김치인데, 오늘 돼지박사는 솔직히 저렴한 가격이 특징인 가격이기 때문에 김치 같은 반찬까지 퀄리티가 좋을 리 없다는 선입견도 있었고, 솔직히 이 가격은 김치가 국내산이 아니어도 할 말 없는 가격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돼지박사의 김치는 딱 쿰쿰해지기 바로 직전에 아주 잘 익은 묵은지로 웬만한 맛집이 아니고서야 맛보기 힘든 아주 맛있는 김치였습니다. 중요한 건 하필 제가 방문한 이 시기에 이렇게 맛있게 잘 익은 건지 원래 항상 맛이 이런지는 모르겠다는 건데, 최소한 제가 방문한 이날은 이렇게 굳이 김치를 따로 언급할 정도로 상당히 맛있는 김치였는데요. 아직 메인을 먹기도 전인데 이렇게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게, 역시나 가격이 싸다는 이유 하나로 레전드는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고등학교 때 네가 객사를 왜 오냐 했던 게 또 떠오르네요. 물론 지금 이날도 맛있게 먹었지만 저도 학창시절에 친구들이랑 왔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맛있게 먹지 않았을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냉삼을 먹다가 중간에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반찬에 옥수수가 있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옥수수가 있으면 처음에 보자마자 눈치를 채는데, 이날은 제가 왜 그랬는지 삼겹살 한 판 다 먹을 동안 모르고 있다가 중간에 본 건데요. 이걸 못 보다니 내가 뭔가 초심을 잃은 건가 하는 마음에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바로 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돼지박사의 메인 양념불고기 2인분을 주문했는데요. 양념불고기는 수입산이 아닌 오직 국내산 앞다리살만 사용한다고 하며, 주문하면 바로 나오는 게 아닌 이렇게 주방 쪽 테이블에서 조리가 돼서 나옵니다. 돼지박사의 메인 메뉴 양념불고기. 말로만 듣던 이걸 드디어 먹어보네요. 20년 전부터 유명했던 저 학창시절 추억의 레전드 맛집을. 나 이제 36살인데. 양념불고기 맛은 역시나 달리 특별한 건 없는 그냥 적당히 달고 적당히 매콤한 게 간이 딱 맞는 평범하게 맛있는 양념불고기였는데요. 그냥 오늘 돼지박사는 전체적으로 앞에 말씀드린 김치를 제외하고 냉동 삼겹살이나 이 양념불고기나 둘 다 특출나다고 할 만한 건 전혀 없었지만, 반대로 그 어떠한 단점도 하자도 전혀 없는 맛으로, 만약 제가 이걸 20년 전인 학창시절 지금 현재보다 월등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배부르게 먹었다고 상상을 해본다면, 역시나 이 돼지박사가 왜 그렇게 인기가 많았는지 이해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김치도 맛있고 하니까 공깃밥을 시켜서 이 양념불고기랑 김치랑 같이 먹으면 더더욱 맛있을 것 같았는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돼지박사를 오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마지막 코스가 비빔공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깃밥은 주문하지 않고 마지막에 비빔공기로 하나 주문했습니다. 비빔공기는 이렇게 고기와 양념을 어느 정도 남겨줘야 된다고 해서 남긴 후 주문을 했고요. 역시나 주방 쪽에서 조리가 돼서 나오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또 소름 돋는 사실은, 돼지박사는 비빔공기를 만들 때 저렇게 밥그릇을 치는 퍼포먼스를 한다는 것. 심지어 저는 이것마저도 안 가봤는데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드디어 실제로 보네요. 잠깐만요. 감사합니다. 비빔공기를 주문하면 이렇게 시래기국이 같이 나오고요. 죄송합니다.
절대 웃기고 싶어서 일부러 한 거 아니고요. 진짜 너무 뜨거워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예. 돼지박사의 마지막 코스 비빔공기의 맛은 앞에 말씀드렸지만 비빔공기는 고기와 양념을 어느 정도 남겨줘야 된다고 해서 그냥 제가 눈대중으로 이 정도 남기고 주문한 건데요. 비빔공기 하나를 주문하기에는 너무 많이 남긴 거였습니다. 너무 짜더라고요. 뭐 제가 실수한 거니까 전혀 불만은 없었고요. 제 생각에는 고기가 어느 정도 남았다면 비빔공기를 2개 주문하든가 하나를 주문할 거라면 그냥 고기 웬만큼 다 먹고 주문하는 게 좋지 않을까 느꼈습니다. 짜지만 않았다면 김치도 맛있겠다 더더욱 맛있게 먹었을 텐데 아쉬워서 혹시나 이렇게 상추에 싸 먹으면 좀 나을까 해서 먹어봤는데요. 네, 그래도 짭니다. 제 나이 또래라면 이미 20년 전 학창시절부터 다 가봤을 과거 최고의 핫플레이스이자 전주 추억의 레전드 고깃집 돼지박사. 36살 먹고 처음 와봤지만 맛있게 잘 먹었고요. 저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은 뭐 식당이나 음식에 대한 내용은 이미 앞에서 다 말해서 오늘은 특별히 현재 아싸로 힘든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전국의 학생들, 과거에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경험자로서 티끌만한 도움이라도 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으로 짧은 응원의 말씀을 드리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지금의 제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우울한 인생을 사는 걸로 보이시나요? 그래 보인다. 완전 병신 같아 보인다. 찌질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할 말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실제로 평소에도 그렇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보는 유튜브에서마저도 이렇게 제 왕따 시절 썰을 푸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건 물론 오히려 재미를 느낄 정도로 아무런 상처 따위도 없이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건 제가 그런 아싸였다는 사실로 현재의 저를 실제로 무시하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단언컨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창시절 물론 좋은 추억들이 많다면 좋겠지만 이왕 이미 뜻대로 되지 않았다면 전혀 애쓰실 필요 없습니다. 현재는 그러한 상황이 인생의 전부같이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엄청난 착각이며 고작 몇 년만 지나고 생각해봐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아주 하찮은 순간들, 아주 하찮은 고민들이었다는 걸 분명 느끼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